자식 사랑이 독이 되는 순간 미국에서 절대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자식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는 중에 갑자기 세금 고지서와 법원 통지서가 날아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평생 미국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일군 재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죠. 한국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은 유별납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들 집 한 칸 마련해줘야지,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텐데 미리 명예 넘겨줘야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국식 미리 주기가 미국에서는 자식의 앞길을 막고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 법과 세법을 근거로 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물려주는 비법은 무엇인지 10분 동안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제일부 수억 원을 날리는 세금의 더 스텝 마이너스 업 인 베이서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입니다. 미국 세법에는 스텝업 인 베이서스라는 마법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미리 증여하면 자식은 수억 원의 생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20년 전에 20만 달러에 산 집이 지금 120만 달러가 되었다고 칩시다. 미리 증여하면 자녀의 취득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20만 달러가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 집을 팔 때 시세 차익 100만 달러에 대해 약 20에서 3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사후에 상속하면 자녀의 취득가는 사망 시점 시세인 120만 달러로 점프 스텝업합니다. 자녀가 이 집을 바로 팔면 시세 차익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식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자식 사랑일까요? 제2부 노후의 마지막 보루, 메디케이드와 5년 규정.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존 문제입니다. 미국의 의료비, 특히 요양원 너싱 홈 비용은 한 달에 $10,000가 우습게 넘어갑니다. 많은 분이 정부 보조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시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5년 룩백룰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탈탈 털어봅니다. 만약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큰돈을 준 기록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에게 돈 좀 달라고 손을 벌려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준 재산이 역설적으로 자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제3부 내 자식은 믿어도 자식의 상황은 믿지 마라. 세 번째,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바로 자산 보호입니다. 자식의 인성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처할 상황 때문입니다. 명의를 넘겨주는 순간 그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의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다면, 혹은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물려준 그 집은 자녀의 배우자나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계셨더라도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두는 것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벌판에 재산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4부 정답은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정답은 바로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쉽게 말해 재산관리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생전에는 부모님이 상자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쓰고 관리합니다. 자녀의 리스크로부터 안전합니다. 사후에는 법원 절차인 프로베이트 없이 즉시 자녀에게 재산이 전달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수만 달러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후 상속으로 인정받아 앞서 말한 스텝업 인 베이시스 혜택을 100% 누립니다. 자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상류층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부의 대물림 원칙입니다. 결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식 생각으로 급하게 명의를 넘기지 마세요. 미국 법과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여러분의 노후도 지키고 자녀의 미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미국 사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친구의 재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우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구체적 5단계. 리빙 트러스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이 영상만 보고 가셔도 상담 시간 절반은 줄어듭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리빙 트러스트 제작 과정, 아주 쉽게 딱 5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단계 재산 목록 리스트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는 상자 안에 넣을 물건들을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 살고 계신 집, 렌트 프로퍼티, 금융 자산은행 계좌, 주식, 펀드, 기타 귀중품이나 사업체 지분. 이때 부동산 증서디드와 은행 명세서를 미리 모아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2단계 사람 결정하기 트러스티 앤드 베너피시에리.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누가 이 상자를 관리할지 정하는 거죠. 수혜자 베너피시에리 재산을 받을 자녀나 배우자입니다. 사후 관리 인석서에서 트러스티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대신 신탁을 관리해줄 사람입니다. 보통 믿음직한 첫째 자녀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죠. 2단계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3단계 서류 작성 및 공증. 세 번째는 법적인 서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프면 A가 관리하고 내가 죽으면 B에게 이만큼 준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거죠. 많은 분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온라인 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산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단계 가장 중요한 펀딩 모든 자금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입니다. 별표 5개.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자만 만들고 물건을 안 넣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집의 명의를 내 이름에서 내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은행 계좌의 주인도 신탁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죠. 이걸 펀딩이라고 합니다. 펀딩이 안 된 재산은 결국 프로베이 법원으로 가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결론,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마무리. 마지막 5단계는 관리입니다. 큰 재산의 변화가 있거나 가족 관계의 변화가 생기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 당장 재산 목록부터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자녀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